인테리어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요, 인테리어 후에 냄새가 막 올라온다 싱크대에서, 아니면 뭐 역류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뭐 부실 시공 아닌가요? 하자 아니에요? 내가 가진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인테리어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나요? 주방 인테리어랑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일단 먼저 선택을 하겠어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생활 반경에서 동선이 제일 많이 겹쳐지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많이 보이는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한 1,000만 원으로 욕실도 하고 주방도 하고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구조나 과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겠으나 평균적으로는 거의 된다고 봐도 되겠죠. 오, 괜찮다. 유튜브 댓글이나 영상을 좀 보다 보면 싱크대 교체, 뭐 주방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유튜브 영상들 보고 싱크대 교체나 뭐 이제 부분 공사들 문의를 해보면 의외로 그런 업체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턴키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턴키? 네, 이제 토탈 인테리어 하는 것을 저희가 흔히 이제 턴키 업체라고 부르고, 버큐싱크 상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공사, 그러니까 싱크대 교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턴키인지 부분 공사인지 개념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턴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집 전체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뭐 3주에서 한 달 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사 금액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뭐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올라가는 공사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싱크대를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싱크대만. 이런 식으로 부분 공사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분야의 전문 업체를 찾아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은데, 유튜브 저도 이제 영상을 계속 찾아보는데 이렇게 주방 전문으로만 나오는 업체의 영상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제작을 하게 됐죠. 주방을 부분 인테리어 할 때 뭐부터 알아야 되나요? 싱크대 주방 전체의 어떤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을 먼저 결정을 해주시면 좋고, 사진만 보여주면 저희가 원하시는 바를 대부분 다 캐치할 수 있고, 뭐 살면서 있었던 어려운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게 다 반영이 될 수 있어요. 누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역류하는 일이 있었다거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싱크대 철거를 하고요. 뭐 타일을 하기 전에 이제 전기나 수도 설비 이런 것들 작업을 들어가요. 이제 타일 붓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싱크대 설치가 완료가 돼요. 공사라는 게 끝나고 나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이런 문제 있었었는데, 금액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인테리어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요, 인테리어 후에 냄새가 막 올라온다 싱크대에서, 아니면 뭐 역류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뭐 부실 시공 아닌가요? 하자 아니에요? 냄새가 올라오는 거는 하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작은 실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싱크대 배관에 이제 악취캡이라는 거를 끼는데, 이게 이제 냄새가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도 냄새가 올라올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빼먹은 거다? 네. 그럼 그건 큰 문제는 아니네요. 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럼요. 문제는 싱크대를 교체하고 나서 역류하는 경우예요. 저희도 실제로 가끔 이런 일들이 있고, 손님 입장에서도 싱크대 교체하기 전에는 물이 잘 내려가는데 멀쩡했는데 왜 싱크대 바꾸고 나서 물이 역류해요?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싱크대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뭐 기름때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배관 안에 슬러지가 껴요. 그게 싱크 호스 사이로 다 껴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를 철거하겠죠? 호스를 쏙 빼면 여기 있던 슬러지가 이렇게 뭉치면서 막혀요. 그리고 싱크대 교체를 다 하고 나서 싱크호스를 다시 새로 넣겠죠? 그럼 이미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꽉 막히진 않아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물은 대부분 다 흘러내려가요. 싱크볼에 물을 좀 받았다가 한 번에 내려보내면, 많은 물을 한 번에 내려보내니까 수압이 발생하는데, 이 배관 안에 슬러지가 많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럼 주방 인테리어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이 설비까지 교체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설비라는 분야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주방 인테리어를 할 때 주방등도 같이 바꾸진 않거든요. 요거는 또 전기업체, 뭐 전등하는 업체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싱크대에 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살던 경우에는 누수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알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집에,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싱크대 앞에 마루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설거지하는 공간 바로 앞에 마루가 색이 똑같지가 않고 변색이 됐다거나, 그 앞에가 누수가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이유는 뭐냐면, 마루가 보통 싱크대 그 안에 끝까지 채워놓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누수 또는 뭐 결로 등의 이유로 싱크대 바닥에서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물을 마루가 다 빨아당기는 거죠. 흡수를 하고 그게 점점점 퍼지면서 변색이나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서 내가 어떤 가전을 사용할지 미리 결정을 해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방 레이아웃을 짤 때 가전이 어디에 배치되는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동반돼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같이 맞물려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인덕션, 식기세척기, 큐커, 로봇 청소기, 그리고 냉장고 한 2개에서 3개까지. 이 정도까지가 들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기 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싱크대 공사하는 중간에 저희가 전기 작업을 넣어서 공정을 넣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될 때에는 그 고용량 멀티탭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차선책으로는 만들어 드리는데, 손님의 입장에서 이걸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전을 어디에 넣을 것이며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걸 올려놓고 쓸 거다 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걸 다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계획하라 그러면 그럼 내가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씨. 상담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다 된다라기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 자리가 괜찮다 혹은 다른 자리가 좋겠다 라는 것들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주방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주방 가전도 요즘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방만 교체할 때 이거 색상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컬러가 촌스럽지 않고 이게 집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마루나 기존에 있었던 뭐 몰딩, 벽지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색을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이건 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화이트로 가시면 돼요. 화이트가 제일 스테디셀러인 컬러이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주방 자체가 이미 오래되고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이트로 바꾸면 인테리어 효과가 정말 도드라지게 보이고, 그리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올 화이트가 조금 이제 싫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부장만 색감을 조금 넣으신다거나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 취향을 따라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이트 주방으로 추천을 드리고 만족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벽지라든지 뭐 몰딩, 뭐 체리색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두고 주방만 화이트로 바꿔도 괜찮아요? 체리색으로 인테리어가 된 곳은 무조건 화이트를 추천해요. 화이트로 바꾸면 오히려 체리 색감들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주방이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몰딩을 막 또 바꾸고 막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집 몰딩을 바꾸는 건 이제 또 목공공사로 분야가 나뉘기 때문에, 또 걸레바지도 마찬가지고 분야가 점점점 확장돼요.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한정된 예산에서 주방만 바꾼다 해서 점점 일이 이제 커지는 거죠. 가끔 유튜브에 주방 시공 사진들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싱크대 뜯고 뭐 타일이 약간 띄엄띄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왜 다 안 붙이고 시공한 거예요? 미드웨이만 타일이 붙어 있고 바닥이랑 천장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타일 시공은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굳이 뭐 바닥과 천장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게, 뭐 단열 효과도 없고 타일은 정말 보이는 부분만 작업을 하는 게 맞고, 굳이 그걸 다 했을 때 일단 비효율적이죠. 자재값 더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내용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싱크대 시공이 다 끝나고 나서 밑에를 봤더니 벽이 콘크리트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마감이 싫다 그러면 단열하고 석고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경우에는 정말 단열이 안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멀쩡한 집에 굳이 그 벽면을 마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오래된 아파트, 빌라에서 좀 발생하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싱크대 벽면이 다 석고로 마감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보이는 일은 없고, 제 경험상 그 벽면이 콘크리트라 그래서 콘크리트가 싫어서 마감을 따로 하는 집은 사실 본 적은 없어요. 뭐 제가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99%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지인이 최근에 인테리어 했는데, 인테리어 하고 나서 후드 소음이 갑자기 커졌다는 거예요. 이거 후드 새 건데 다시 또 바꿔야 되나요? 아니에요. 후드는 정상일 확률이 매우 높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환풍기 자바라를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데, 거기 한 3가지 정도 돼요. 환풍기가 빨아당기는 그 연통을 자바라라고 부르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건물에서 나오는 배관의 파이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자바라의 길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연통이 막 급격하게 뭐 이제 꺾인다거나 매우 이제 작게 이제 줄인다거나,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공할 때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환풍기의 자바라는 100파이고 오래된 아파트라서 환풍기 배관이 70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100파이에서 바로 70으로 줄여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100파이를 끝까지 최대한 가져가서 마지막에 거기서만 딱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소음 발생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고, 성능에도 거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주방 부분 인테리어 할 때 혹시 뭐 꼭 추천하는 시공이 있으세요? 간접 조명이랑 싱크볼은 꼭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우선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주방 분위기를 살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별도의 전기 공사를 하지 않아도 후드에 달려있는 콘센트 하나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따로 전기 시공 업체를 부르지 않아도 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실 수가 있다? 네, 요즘에는 뭐 이제 센서 같은 것도 다 잘 되니까 가까이 갔을 때 켜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방을 사용하는데도 더 밝고 좋은 분위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깜포르테 추천을 드리고, 아티잔 뭐 EDU 858 같은 것들, 이런 거 860 사이즈에 맞게끔 나온 인셋 형태 제품인데, 저희 매장에도 깜포르테랑 아티잔 그 EDU 제품이 다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직접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방 부분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 이 견적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저희가 직접 시공했던 현장을 예시로 삼아서 그 현장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평에서 20평대 제일 기본 주방이에요. 이제 화이트로 하고 이제 그래도 인조대리석 상판 얹어서 들어가는 거고,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타일도 그냥 재사용해서 정말 싱크대만 딱 들어간 현장이에요. 부분 인테리어 할 때 타일을 재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타일이 정말 멀쩡하고 깨끗하면 굳이 그걸 다 또 새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데는 한 100만 원 중반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기역자 주방인데, 여기 비포 사진을 보면 막 냉장고가 가려져 있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아예 이제 냉장고를 방 쪽으로 옮기고 사용을 하시기 편하게끔 바꾼 주방이에요. 벌써 개방감이랑 주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페트 화이트 무광에 인조 대리석 들어가고 이제 사각볼, 거위목 수전 이렇게는 기본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냉장고장 자리가 벽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제 타일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좀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신경을 좀 썼던 현장이에요. 대략적인 가격대가 약 400만 원 중반 정도 나왔는데, 여기가 사진 외에도 수납장이 조금 더 들어갔던 현장이에요. 디귿자 주방에는 여기 지금 원목 상판이 들어간 게 포인트로 딱 보이는 현장이죠. 비포 사진을 보면 창문 쪽의 채광을 좀 더 살리고 깔끔한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서 키 큰 장이랑 찬장은 과감하게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면까지 타일 작업을 새로 다 했고, 여기는 페트 화이트 제품에다가 원목 상판이 시공이 됐고, 대략적으로 약 한 700만 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진에는 없기는 한데 여기가 이제 수납장이 조금 더 제작이 돼서 들어갔던 현장이에요. 근데 원목 상판의 경우에는 인조 대리석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칸스톤만큼이냐라고 보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디자인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뭐 뜨거운 냄비를 올린다거나 칼질을 바로 그 위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인조 대리석이랑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같은 이제 디귿자 주방인데, 주방에 냉장고 장까지 붙어 있고 맞은편에 아일랜드가 있고, 그리고 사진에는 없는데 뭐 이제 스타일러 장이나 이제 붙박이 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갔던 현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 벽면은 찬장을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타일로 작업이 들어갔고, 이제 뭐 큐커랑 식기세척기 이런 거 다 일체형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상판이 칸스톤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 900만 원대 정도 형성이 됐던 현장이고, 화이트로 바꾸면서 엄청 화사해지고 밝아져서 이 현장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현장 중에 하나였어요. 주방에 이렇게 상부장을 없앴는데 비용이 그러면 좀 더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금액을 형성하는 건 상부장보다는 하부장이에요. 싱크대. 하부장에는 돌도 들어가고 뭐 싱크볼도 들어가고 뭐 서랍도 있고 이래서 형성이 되는데, 찬장은 사실 전체적인 공사 금액에 비하면 빠지는 금액이 좀 미비한 편이고, 또 그 자리를 어차피 타일이 또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세이브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상부장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쁜 주방,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짜고 싶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주방 인테리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가격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주방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인테리어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는 꼭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이쁜 거다, 내가 그걸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라는 것은 결국엔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내 눈에 이쁜 거, 이런 것들을 다 나한테 맞춰야 되는데, 요즘에 뭐 싱크대 높이 900으로 맞추면 좋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재보시지도 않고 저는 무조건 900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매장에 이제 싱크대 높이가 940까지도 이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서보시라 그래요. 그럼 서보면 저한테는 900이 맞네요. 의외로 또 키가 크신 분들은 900 생각보다 나한테 좀 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서보고 체감을 해보고 하는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나한테 맞춤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인스타에서도 하나 봤는데, 키친핏이나 이런 것들을 남들이 해서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의외로 그냥 장 제작하는 것만 그렇게 맞춤을 해놓고 기존의 냉장고를 쓰면서 빈틈새에는 홈바를 제작한다든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또 인테리어를 풀어갔는데 되게 또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또 잘하셨다고 막 댓글 달았더니 또 막 감사하다고 이런 댓글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쓰기 편한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좀 명심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다 답글 최대한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요것만 명심하셔도 주방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보니까 6가지인데? 나머지 한 가지는 매장으로 오시면 설명드릴게요.